안녕하세요. 야유라트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작품을 이제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아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부터 그리고 또 면 나누기 하면서 서로가 사물과 사물 사이에 대한 색상의 변화를 주면서 면과 면 사이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그림자 부분부터 그 면을 찾아서 들어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림자 부분부터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번을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유심히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나무 표현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낮은 단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또 잘 돼야 되겠죠. 구석구석 정리를 잘 해주면 그 다음 단계 올릴 때가 편해집니다. 항상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이 숲이라는 이게 숲이라는 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앞과 뒤 뭐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숲이 있으니까 그것이 숲을 이루니까 종류도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나무, 앞에 있는 나무, 또 그 다음에 있는 나무 이런 부분들은 색상 대비라든지 명도 대비라든지 형태 대비라든지 터치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 색상과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그 단풍이 물들어지고 또 10월의 마지막에 대한 또 늦가을이 되는 거죠. 또 중간 지점이 될 때 이제 한참 음, 가을이라는 이 느낌 또 11월 한 중순쯤 되면은 또 확실하게 또 단풍이 절정에 이르죠.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월 또 11월 뭐 이럴 때 보면은 점점 음, 가을이라는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보여지는 이 풍경은 아주 풍경이 이 색상이 또 굉장히 깊죠. 가을이라는 색깔이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풍경은 정물과 조금 표현하는 게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차이가 있다면 음, 풍경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는 뭐 사진을 보든 사물을 보든 그 50%는 조금 정직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50%는 감성입니다. 사람들마다 시각적으로 또 보여지는 관점도 다르고 또 시점도 다르고 또 미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경 부분에도 이 길을 뭐 콘크리트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뭐 땅을 표현할 수가 있고 흙이 있는 또 오솔길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무가 아이고 여기는 뭐 한 그루가 있으면 좋겠다. 두 그루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죠.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고 또 연출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감각이 좀 부족한가 이럴 때는 풍경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바뀌잖아요. 또 터치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풍경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이쁘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테크닉이 많아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재밌거든요. 어,
사람들마다 표현할 부분도 이걸 나이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붓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 풍경화를 많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이 붓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번지지도 않고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붓을 표현할 때 드라이브를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왜 드라이브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붓을 납작붓인데 세우거나 눕히거나 또 눌리거나에 따라서 표현해내는 나타내는 터치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돌려서 또 눕혀서 다각도로 표현할 때 표현되는 것들이 참 재밌게 연출이 돼요. 지금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숲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무에 대한 종류가 다르잖아요. 또 멀리 있는 나무가 있고 같은 나무더라도 멀리 있는 나무가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붓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붓질을 하는데 붓을 너무 물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죠. 붓은 표현할 수도 있고 적당한 양, 정말하자면 붓의 반 정도의 물감을 좀 바르고 그리고 또 기름을 좀 더 밑에 젖어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감을 조금 더 기름을 좀 더 많이 써서 약간 묽게 해서 올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의 밑에 있는 밀도량에 따라서 또 이 붓에 대한 테크닉도 다르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길 표현을 했을 때도 한번 발라주고 지금 칠했는 거 화이트만 그냥 발라져 있으니까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자, 지금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소나무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하는 부분도, 음, 지금 다양하게 또 그 안에도,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양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우리가 양지에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그늘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양지에서, 어, 풍경을 바라보면 빛 받는 부분과 그림자 부분이 대비가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부분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지금 이 풍경은 내가 그늘에서 밖을 빛을 받는 부분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늘 속에 있는 이 나무가 저렇게 어둡지 않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무래도 양지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늘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그늘 속에 있는 표현되는 것들이 많고 대신에 카메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또 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다 보이지만은 그늘 속도 다 보이지만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것이 대비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늘에서 사진을 찍으면 빛 받는 부분이 색감이 날아가고 그늘 속에 있는 건 색상이 다 보이죠. 차라리 그렇게 그리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그림도 그렇게 그늘 속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점점 어두운 부분에서 올라갈 때 그 이제 잔터치가 들어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부터 잔터치가 들어간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조금 굵게 해서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점차 터치가 작아지고 표현이 또 많은 터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는 뭐 단풍나무 앞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나무도 이제 그려놓고 또 나무에 대한 빛 받는 부분도 또 그려놓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연스럽게 앞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려면 나무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표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단풍나무가 눈에 거슬려요.
이 단풍나무가 주가 되고 이 부분도 하려면 그만큼의 표현도 주변에 있는 잡풀들을 많이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번에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 표현할 때도 이제 공간기법이죠. 공간기법에 대해서 또 붓을 가볍게 터치하듯이 이제 구멍을 이제 그 나무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면서 붓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나무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늘과 산과 또 산, 나무 사이에 뒤에 그 하늘 보여지는 부분들도 이제 구멍을 내면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 나무 표현 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뭐 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또 다른 또 다음에 또 풍경을 위주로 또 단계를 내는 식으로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